시청자 사연 오늘 하려고 하거든? 시청자분이 지금 고민 중이신 게 거여 5단지, 그리고 신길 경남, 신길 삼안, 대방 대림, 본동 신동아 이렇게 5단지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 이 중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추천할 만한 단지는 어디라고 생각해? 나는 5개 중에서 보신다면 일단 3개를 먼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 첫 번째 거여 5단지, 그리고 두 번째 본동의 신동아, 그 다음에 이제 대방대림. 신길 삼안이랑 이제 신길 경남 아파트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한데, 우리가 예전부터 좀 얘기를 하잖아. 요즘의 트렌드가 강남 접근성을 기본으로 해서,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거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한강이랑 군집성이 있는지 없는지,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단지, 요 3개의 트렌드를 보라고 하는데, 강남 접근성은 다들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다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근데 신길 경남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트렌드가 조금은 다 조금씩 부족하고, 그리고 신길 삼안 같은 경우는 신길 뉴타운에 있어서 군집성이 좋긴 한데, 나머지 한강에 접해 있거나 아니면 신축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앞서서 본 3가지 단지가 조금 더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 3단지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 지금 그러면은 이들 단지 음. 주변 개발 계획은 어때? 거여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일단 거여 맞춤 뉴타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전에 찍었던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전에 동탄 신도시 얘기를 하면서 그 영상에서 사실 모두들 동탄에 주목하신 것 같더라고, 댓글 보니까.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노량진이거든. 노량진,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흑서, 이 서쪽에 접한 서남권의 이 한강변 근처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그동안에 동쪽에 비해서 서쪽은 개발 계획이 좀 안 잡혀 있었거든. 여전히 가장 그 호재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은 강남이야. 그런데 이제 주거 영역만 따지잖아? 그렇게 치면은 아마 강남에 준하도록, 강남에 준할 만큼이나 포텐셜이 큰 지역이 바로 이 여의도랑 이제 노량진, 그 다음에 흑석 이쪽이거든. 이쪽은 일단은 한강에 접해 있지. 맞은편에 용산 있지. 그런데 일단 9호선을 깔고 가고 있어. 거기다 무서운 건 다 뉴타운이거나 아니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압구정이랑 경쟁을 했던 택지 개발이라는 거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아직 다 완성이 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아예 다른 가격일 거거든. 그런데 지금 본 단지들 중에서 본동 신동아랑 대방 대림의 위치를 보자고. 대방 대림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여의도가 있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지. 이 노량진 뉴타운은 이제 2028년부터 변화하는 게 우리 가시적으로 보일 거고, 2030년 이후가 되면은 아마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입방아에 오를 곳이 이 여의도랑 이제 노량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대방 대림이라는 거야. 그리고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도 절대 밀리지 않지. 왜냐면 노량진 뉴타운을 중심으로 대방 대림의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접으면 그 반대편이 본동 신동아거든. 그리고 본동 신동아의 바로 위가 한강인 건 알겠는데, 그 한강이 어떤 한강이냐면 그 앞에 바로 노들섬이 있어. 근데 노들섬이 요즘 엄청 핫하잖아. 이 노들섬 개발 조감도를 보면 진짜 멋있거든. 그게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토마스 에더이. 토마스 헤더익이라는 분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고 나면 뭐가 중요하냐? 한강이 트렌드라고 하는데 사실 한강에서 중요한 건 한강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단호하게 한강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트리마즈에서도 살아봤고, 지금 강남에서 거주를 하면서 신고가를 치고 있거나 신고가가 계속 나올 아파트들이 다 한강뷰에 있는 아파트들이고, 그 아파트들에서도 한강뷰가 보이는 호수랑 아닌 호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더 벌어지고 있거든. 트리마즈 같은 경우도 20% 이상 벌어지기 시작했어. 어쨌든 한강뷰가 중요한데, 그럼 노들섬의 이 개발 계획이 무슨 상관이냐? 이 한강뷰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한강뷰의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라는 거지. 이 뷰에 대한 희소성이 그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위치상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면 노들섬 재건축 뷰를, 노들섬의 이제 변화될 뷰를 오롯이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본동 신동아랑 대방 대림이, 특히나 이 대방 대림은 이제 재건축으로 선회를 했거든.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원래 이게 용적률이 270%야. 이런 입지는 좋았는데 그동안에 약간 눌려있던 게 신축이 될 수 있느냐? 재건축이 안 되니까 270% 용적률 이미 다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도정법이 바뀌게 되면서 역세권의 이제 승강장 전면으로부터 그 단지의 50% 이상이 반경 250m 안으로 들어올 때는 용적률이 한 400%까지 올려받을 수 있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세권 특례라고 하는데 이 특례를 받아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조합도 설립을 하려고 이제 추진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추진위가 움직이면서 동시에 신통기획 자문 신청을 했어. 그래서 이게 되면은 엄청나겠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재건축 단지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해가고 있는 단계야. 그래서 가격이 원래 거의 5단지랑 비슷했는데 확 뛰어버렸어. 원래 같은 11억, 10억대였다가 14억대로 뛰어버렸어. 그런데 이 본동 신동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은 더 낮아. 대방대림보다 세대수도 작고 약간 더 경사에 있고. 그래서 대방대림이랑 본동 신동아를 비교하면 항상 조금 더 대방대림이 높았어, 가격이. 그 재건축이 아닐지라도. 근데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둘의 그 가격차가 더 났겠지, 당연히. 근데 본동 신동아도 무서운 게 이 역세권 특례 때문에 대방대림이 올랐다 그랬잖아. 이 역세권 특례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단지거든. 9호선 역의 승강장 전면으로부터 250m 안에 들어오고 단지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특례를 적용받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가 된 거지. 본동 신동아가 아직은 실거래로 대방대림처럼 확 뛰지는 못했는데 호가가 14억대로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본동 신동아가 사실 강남 접근성 같은 경우는 더 좋잖아. 왜냐면은 강남 쪽에 더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9호선 역세권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흑성 뉴타운도 있을 뿐더러 이 본동의 진짜 대장자리는 지금 본동 공공재개발구역이 아직 개발이 안 됐거든. 이게 마크힐스 옆에 있는 재개발구역인데 이게 지금 45층으로 재개발되려고 지금 조합이 설립이 되고 있어. 여기가 만약에 되면은 본동 자체가 위상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 입지 같은 경우는 나는 흑석이랑 충분히 견줄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럼 본동의 대장 자체가 이제 그렇게 위상이 올라갈 건데 본동 신동아 자체도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경사가 조금 대방대림한테 밀리고 단지수가 작았지만 강남 접근성은 더 좋아. 그럼 둘 다 재건축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본동 신동아가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만. 그래서 나는 아까 물어보셨던 단지 중에서 1, 2위를 꼽자면 이 두 개 단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두 개 단지가 너무 호가가 5월 8일 전까지는 다주택자분들은 다 팔아야 되니까 급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강력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여긴 급매가 안 나와. 지금 4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일단은 팔아야 돼. 그래야지 토지거래 허가도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도 지금 아직 급매가 안 나오고 있어. 만약에 급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안 보고 계약금을 쏘셔야 될 정도로 스피드의 싸움이 될 것 같다.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면. 그렇게 하셔서라도 잡기를 추천드리고 두 단지 중에 잡을 수 있으면 대방대림 먼저 잡아보시고 왜냐면 서옥도가 조금 더 빨라. 본동 신동아도 좋으니까 거여 5단지보다는 이 본동 신동아를 보셔라. 거여 5단지가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좋다라고 해놓고 왜 막상 노량진을 추천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여 5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리모델링으로 확정이 돼서 이제 건축 심의 받고 리모델링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시공사도 이제 프로지오로 돼서 서밋이 될 거고 아무리 리모델링이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서 신축 아파트처럼 바뀔 수 있는 시공 기술력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재건축은 아예 골조를 싹 밀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거거든. 이걸 따라갈 수는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뭐 송파구인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강남 접근성과 이제 주변 개발 계획의 규모, 한강이라는 트렌드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거의 5단지보다는 본동 신동아나 대방대림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고여 1단지 같은 경우는 같이 보셨으면 좋겠거든. 25평이 지금 여기가 두 개 단지가 좋은 게 원래 호가가 확 올라가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14억 이하로 안 나왔어요. 25평이. 근데 요즘에 아까 말했던 다주택자 분들이 팔아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가 12억대까지 내려왔어. 호가가.
그래서 12억대 수준으로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1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세대수가 5단지의 2배고 지금 리모델링 추진 속도는 늦지만 여기랑 가깝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재건축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고 그런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1단지가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 5년이나 뭐 빠른 시일 내에 내가 갈아타고 싶다. 신축이 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5단지로 먼저 가서 빨리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도 이제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신 게 지금 타이밍에 아파트를 매수해도 될까? 그게 이제 약간 고민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는 지금 너무 고점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매수하는 게 어떻냐 이런 의견이 많은가 봐. 자기 생각을 좀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 2016년부터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한테 물었던 질문이고 우리가 컨설팅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거의 던졌던 질문 같아, 그치? 그치. 앞서서 내가 이 얘기를 안 해드린 게 아니야. 과거 5년 CAGR, 그러니까 연평균 상승률을 보셔라. 지금부터 과거 5년 동안에 연평균 상승률이 6.5% 이상이거나 7%가 넘었다면 그때는 매수를 멈추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강남은 초고가 시장은 이미 많이 올라서 그렇게 투자로서 매력이 없을지 몰라도 평균 이하의 급지, 전용 84 15억 이하의 매물들은 아직 강남만큼 많이 오르지 못했으니 앞으로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마인드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나 나나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도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 그런데 나는 그건 모를지언정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뭐가 최악인지는 난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난 이것만 신경을 쓰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내리면 어쩌지? 이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2년 전 그 반포에 매수하시려고 하셨던 분 있잖아. 그분이 이제 40억 초반에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랑 반포 자이를 매수를 하시는 거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우리가 진짜 리스크는 강남 집값이 내리는 게 아니라 강남에 진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 왜냐면 나도 그 생각으로 이제 강남에 들어온 거고, 그런데 이제 그분은 망설이셨지. 그 이후에 반포가 조정지역이 되면서 대출이 막혔지. 그치. 내가 돈이 똑같이 25억이 있어도 대출 17억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2억을 받을 수 있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을 똑같이 받을 수 있어도 바로 한 달 뒤에 50억대 돌파하면서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잖아. 그런데 난 지금도 똑같다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1년 반 전에는 아무도 동작구 이하의 입지에서 이게 정말 오버슈팅이라고 물어본 적 한 분도 없었어. 이게 오를 거냐고 물어봤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1년 반 전에 강남에서 물었던 질문을 지금 이 동네들에서 내가 받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난 똑같이 대답하겠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은, 최악의 선택은 값이 사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못 사는 거다.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를 놓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 그레이드를 낮춰야 되는 거지. 만약에 나중에 들어가려면. 그렇지.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입지가 만약에 동작구랑 송파구였다라면 내년에 봤을 때 이 동작구랑 송파구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채권 투자자의 전설, 이제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자분 있잖아요.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성공을 가르는 투자의 요소가, 많은 사람이 이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타이밍이 아니라 이제 타임이더라. 그러니까 시간이더라. 그러니까 제발 돈을 넣고 빨리 넣어서 그만큼 시간을 보내라는 거지. 왜냐면 좋은 자산을 선택을 해서 돈을 넣었으면 시간이 흐르면 지금과는 달라져 있을 테니까. 그럼 내가 신경 쓸 건 단 하나야. 내가 타이밍을 볼 건지 아니면 이 자산을 볼 건지. 사실 타이밍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는 거에 가깝거든. 이거는 100%가 없어. 하지만 자산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보고 분석을 하면
어떤 자산이 더 포텐셜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는 드리는 거고, 이게 그럼 미래 10년 후, 20년 후에 올라가 있을 자산인가요? 내가 기댈 수 있는 미래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난 무조건 예스지. 내일 당장 내년 후에 집값은 내가 알 수 없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노량진이나 뭐 송파의 미래가 지금보다 안 좋을 거라고 나는 상상을 어떻게 하면 안 좋을 수 있지 상상조차 안 돼 나는.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이밍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한 채 하고 싶고 그 내 집이 내 노후에 뭔가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선택은 옳다. 그러니까 이제 진입하실 수 있을 때 하셔라. 21년, 20년에 집 산 분들 놀림 엄청 많이 받았거든.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나한테 뭐라고 여쭤보시냐면 갈아타기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건 내 생각에는 언제나 최악의 선택은 아니다. 최악의 선택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내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게 내 의견이고 오늘 좀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